오늘 수업은 미적분에서 첫 번째 단원인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이다 라는 단원에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정의, 두 번째 성질에 관해서 같이 오늘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념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첫 파트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 우리가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주의할 거 하나, 자, 다른 부분들 정의 큰 의미 없고, 자, 성질만 하나 잘 기억을 한다면 수능에서, 우리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어쨌든 수능을 봐야 되니까 수능에서도 적어도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아주 어렵다 이런 건 절대 없고, 가장 기본 문제들이 3점짜리 정도로 나오게 되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는 정의다 라는 부분들에서는, 자,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수열이 뭡니까? 그냥 숫자 쭉 일렬로 세워놓은 거. 즉, 자, 첫 번째 숫자 A1,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다가, 자,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거, 뭐? 바로 n번째 숫자를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요, n번째 숫자는, n이라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n 플러스 한 번째도 있고, n 플러스 두 번째도 있고, 2n번째도 있고, 자, 그러면 뭐 a의 n 제곱번째도 있을 거고, 엄청난 숫자들이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배웠던 무한대의 개념을 적용을 해주면, 쉽게 말하면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려고. 자, 요 놈은 수학기호가, 이런 수학기호가 없어. 이건 선생님이 그냥 쓴 거고. 자, 따라서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수열은 모든 기준이 일반항 AN에서, 자, 뭘 해버려? n을 어디로 보낼까? 무한대로 보내는 요 놈을 바로 수열의 극한,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요, 수열의 극한이다 라는 놈은 함수의 극한하고 좀 다르네.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 fx 해가지고 특정한 숫자로 간 걸 이야기를 했는데, 수열의 극한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서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번째로 갔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묻는다는 거. 자, 그럼요,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얘가 수렴한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렴한다. 즉,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극한값을 가질 때. 극한값 가질 때를 수렴한다. 이렇게 불러.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쓰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수열? 갈수록 얼마씩 돼? 2분의 1씩이 곱해지네? 등비수열.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에서부터 출발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n번째는 2분의 1의 몇 승? n-1승. 자, 그러면 얘가 계속 더 n자리에 무한대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가 되면, 자, 보세요. 분모의 숫자가 가면 갈수록 뭐가 되죠?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무한대분의 1의 형태를 띠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한대분의 1의 형태를 띠니까 얘는 어디에? 0으로 간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요놈 수열은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극한값을 가진다. 다른 말로 뭐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말 그대로 극한값이 없을 때를 나타나. 극한값이 없을 때 어떤 것들 특정한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요런 거 무한대로 간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자, 보세요. 1, 2, 4, 8. 자, 요렇게만 가면 뭐야? 갈수록 2배씩 늘어나. 2배씩 늘어나면 얘는 2의 몇 승? n-1승. 보세요. 2의 n-5. 2배씩 늘어나니까 가면 갈수록 숫자는 무진장 커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그 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을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들처럼 우리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발산, 극한값 없어 그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경우만 더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얘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못 배운 건데, 자, 진동이다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진동. 자, 진동은 뭐냐? 이런 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공비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1짜리 등비야, 등비 수열인데,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어쨌든 숫자는 몇 개야? 둘 중 하나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무한번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홀수번째 숫자들은 전부 다 1입니다. 짝수번째 숫자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무한번째가 홀수번째인지 짝수번째인지 알 수가? 그렇지, 없죠. 알 수가 없으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만 둘 중 하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숫자가 일정하게 왔다 갔다를 하지만 결국은 그 값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숫자로 귀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숫자로 모여들지를 않으니까 발산. 그냥 쉽게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렇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있어서 수렴, 극한값 가자. 발산, 극한값 안 가자. 꼭 하나 기억할 거. 수렴은 그냥 값 구하는 거. 뭐 필요 없어. 그건 나중에 숫자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발산에서 무한대 정말 여러분들 잘 압니다. 하지만 뭐도 있다는 거? 진동. 얘를 꼭 기억해놔야 나중에 성질에서 좀 편하게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계산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계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뭘 강조했었느냐? 수렴 발산 의미 없다 그랬으니까, 자, 성질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성질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형태들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함수의 극한은 철저하게 뭐가 있다? 좌우,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 즉 A보다 좀 큰 극한, A보다 좀 작은 극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는 건데, 수열의 극한은 철저하게 수렴 발산, 그리고 발산 안에는 뭐가 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뿐만 아니라 진동이 있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성질에 관해서, 자, 성질 자체는 가장 기본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놈을 알파라고 놓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놈을 베타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야? 무슨 말? 자, an하고 bn하고 알파 베타라는 말은 둘 다 수렴. 자, 지금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체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둘 다 수렴입니다. 지금 수렴한다는 걸 알았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실수배라고 부르는 C 곱하기 AN이 있다면, C라는 건 뭐다? 상수. 상수니까 상수는 그냥 뭐해? 밖으로 뽑아내도 돼. 그래서 C 곱하기 극한값 되니까 알파다 라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합차. AN 플러스 마이너스 BN. 자,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나오면 합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써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 그렇지, 곱하기.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자, 이거 알파 곱하기 베타. 자, 그 다음 네 번째,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뭐? 나누기.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교재에 보면 분모에 bn이 되어 있으니까, 자, 선생님도 bn분의 a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수렴한다는 이 말이 있을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자, 베타분의 알파 쓰면 되는데, 단 여기서 조심할 거. 잘 알지?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 값을 알 수가 없지. 0분의 1 뭡니까? 무한대.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자, 나눗셈에는 기본 조건이 하나. 분모가 간단하게 0 아니다 라는 거, 그거 하나 더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되느냐? 둘 다 수렴할 때 바로 추가적인 사칙연산이 가능해.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해. 그리고 하나는 무한대야. 그렇게 보면 보세요. 얘는 알파고 얘는 무한대라면 더하기 빼기가 전부 다 뭐가 나와? 무한대가 나오겠지. 알파에다가 무한대 곱해도 무한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자, 둘 중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사칙연산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거, 명제를 따졌을 때, 명제에서 우리가 뭘 찾아? 참거짓을 이야기를 하지, 그지? 자, P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참거짓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자, 여기서는 수열의 극한이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무조건 둘 모두 수렴하면 추가 연산이 가능하다. 얘가 바로 참입니다. 그러면, 자, 둘 중 하나가 수렴 안 해? 그러면 연산을 했을 때 수렴이야? 땡? 거제. 그 다음, 둘 중에 하나가 발산이니까 그러면 사칙 연산을 했을 때 둘 다 발산이야? 땡? 왜? 걔도 수렴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둘 다 그러면 발산하면. 둘 다 발산하면. 자, 사칙연산은 무조건 발산이다. 걔도 땡. 그래서 반드시 참인 명제는 얘가 유일하다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조건 뭐만 확인하면 돼? 계산 문제가 되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할 때는 크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조금 이따 문제들을 볼 때, 자, 요런 부분들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사칙연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다섯 번째는, 자, 이겁니다. 이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지금 알파라고 문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라든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얘가 뭡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 일반항. 그러면 n 마이너스 한 번째, n 플러스 한 번째, 얘는 뭐가 될까? 얘들도 뭐? 똑같아. 일반항. 자, 그러면
n번째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알파라면 그 바로 앞항을 무한대로 보내든 그 바로 뒤에 항을 무한대로 보내든 걔들 또한 무조건 뭐가 된다? 알파더라 라고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식의 형태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자, 첫 번째 요놈 하나 꼭 옆에 거기 빈칸 넓으니까 꼭 체크해 놓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런 형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 요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이 손쉽게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1번. 자, 1번 보면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수렴 발산, 그리고 수렴했을 때는 값이 얼마지? 자, 1번에 1번. 자, AN을 선생님은 요렇게 쓸게. AN이 요렇게 주어져 있지, 그제? 수열이 2n-1이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N자리에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2배에서 1 빼봤자 당연히 뭐? 무한대니까 뭐가 됩니까? 1번 발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 AN이라는 놈. 자,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 얘 한번 보세요. 예. 아까 우리 2분의 1의 n승을 썼는데 여러분들 보면 이거 있지, 그치? 얘가 앞에 거 숫자는 일단 놔두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니까. 자, 요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요렇게 주어지지.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가면 갈수록 2분의 1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지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 그제? 그런데 봐봐. 자, 여기를 우리가 0이라고 놓으면 한번 볼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자, 크기가 가면 갈수록 길은 줄지만 어쨌든 아래 위가 전부 다 뭐를 향해서 똑같이 0을 향해서 분모가 무한정 커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결국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또한 마이너스라는 것도 원래는 마이너스는 선생님 왔다 갔다 아니냐, 진동인데 그 진동폭이 가면 갈수록 뭐가 돼? 줄어들어 버리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진동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진동에서는 뭐라 그랬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폭이 안 줄어들어. 그런데 얘는 가면 갈수록 폭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이 어디를 향해서? 0을 향해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에 나와 있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극한값, 얘가 0이니까 1 빼기 0에서 얼마? 1이다 라는 거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 AN이 3의 n성.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가니까 뭐다? 발산이다 라는 거 금방 읽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 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제 코사인의 4분의 n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코사인 값 나와 있지. 삼각함수잖아. 자, 수열이 되든 여러분들 수열에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뭐도 있습니까? 시그마 수학기호도 있지, 그제?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 있다면 무조건 풀어 쓰세요. 풀었어. 자, 그래서 얘는 자, 첫 번째 항 A1 코사인의 4분의 파이, A2 코사인의 4분의 2파이,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코사인의 4분의 4파이 요렇게 갑니다. 맞지? 자, 그러면 계산해봐. 코사인 4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그냥 유리화해서 쓸까?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 코사인 90도 얼마입니까?
코사인 90도.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코사인 90도는 0. 자, 그 다음 코사인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자, 그 다음 코사인의 파이 얼마? 코사인의 파이는 제일 밑으로 코사인 함수 그래프 한번 볼까? 요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되면 보세요.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 그 다음 4분의 6파이, 2분의 3파이는 0. 숫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계속 숫자들이 뭡니까? 반복되고 있지. 그제? 그럼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4번. 자, 바로 요 놈이 뭐가 돼? 진동이니까 뭡니까? 발산이다. 발산 중에서도 뭐 있노? 진동 있노? 요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요거는 개념적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요런 계산들을 식들이 생겼을 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실제 계산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거니까 진동의 의미와 무한대의 의미 그것만 보세요. 그냥 계산 자체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다음에 극한의 계산, 실제 계산하는 것들 종류가 3가지 나눠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에서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2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첫 번째 줄 제일 처음에 바로 요겁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 자, 이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뭐한대? 수렴한대. 아까 이야기한 성질이네. 둘 다 수렴하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놓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베타라고 놓을 수 있다면 문제 조건에 뭐가 주어져 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둘이 더한 거 뭐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 3. 이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된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 자, 요놈은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얼마? 2. 자, 이때 문제에서 얘를 구하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마이너스 an 곱하기 bn 플러스 bn의 제곱.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수렴이니까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봐봐, 1학년 때 했던 거 합 아니지, 그치? 중학교 때부터 했지, 그치? 합과 곱을 할 때, 자, 요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6해서 3이다 라는 거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 기본적으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각각 수렴값을 알파, 베타, 그 다음에 합과 곱 각각의 계산법들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말들입니다. 자, 편하게 문제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네. 또 수렴하는 수열 AN.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 이렇게 못 써. 어떻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그냥 뭐라고? 알파라고 쓸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자, 한 번 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수렴한다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조건이 뭐가 주어져 있느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n-1 플러스 4 얘가 3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조금 전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AN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들도 뭐라고? 일반항. 얘들도 일반항이니까 요 놈이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이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이나 그 값들은 전부 다 뭐하다고? 같다고 했잖아. 그 다음 더하기 빼기 분수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기본적인 뭐? 사칙연산이지. 따라서 요놈의 극한값 얼마? 알파. 얘도 알파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된대. 결국 얘는 대입하면 4. 얘가 3이구나 이 말입니다. 이 말. 됐습니까?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알파로 놓고 그냥 뭐 하면 돼? 때려 넣어버리면 되네. 자, 따라서 2알파 플러스 3이 3알파 마이너스 12. 그러면 알파는 15더라라는 거. 그러면 알파가 15니까 알파라는 놈은 당연히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5. 자, 이 놈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도 결국 얘 구하라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 15.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계산하는 것들 수렴한다 라고 했으니 그냥 알파 베타 놓고 푸는 거 큰 의미 없지? 편하게 풀 수 있겠지, 그지? 자, 쉽게들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출발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수능 나온다 그랬지, 그지? 자, 그 다음부터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놈들이 있느냐? 요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4번 문제는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4번 문제는 사실 이제 3번 문제하고 차이는 그냥 수열 AN. 자, 요놈일 때 문제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일까? 요렇게 물어. 자, 이거는 사실 문제 안에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극한값이 얼마지? 라고 물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발산이면 극한값이 얼마지? 라고 물어? 물을 수 있을까? 발산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걔는 극한값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지? 라고 물을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얼마라고 물었다라는 말은 이 말 안에는 수렴이야 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요놈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우리는 알파라고 놓고 풀 거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주어져 있는 조건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4 3an 플러스 1이 인데 요놈도 극한값이 뭐다? 알파지 알파. 그지?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4분의 3알파 플러스 1이 얼마? 2. 자, 그럼 따라서 계산해주면 쫙쫙 해주니까 알파는 6에서 1 빼니까 5더라 라는 거 계산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3번하고 똑같은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수능 문제는 6번이야. 6번은 조금 이따 풀고. 자, 5번 문제 보면 자, 바로 이렇게 참거진 나와 있는데 항상 기억하세요. 참인 명제는 뭐라고? 뭔가 수렴하는 게 몇 개? 둘이 있을 때. 뭔가 수렴하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5번에 1번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몇 개?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데 이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꼴 0 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 자, 그러면 둘을 곱했는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0이냐라는 걸 묻지. 자, 숫자는 어떻습니까? a 곱하기 b가 0이면 a 이꼴 0 또는 b 이꼴 0. 맞지, 그제? 실수 전체 영역에서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성립 안 해. 왜? 예를 들어 볼까? an이 이렇게 생겼어. 자, bn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 무슨 말이야? 10, 10, 10 가니까 얘는 뭐 진동이라서 뭐가 돼?
발산이지, 그지? 반대로 0101 얘도 진동이라서 뭡니까? 발산입니다. 됐어? 자, 그럼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둘이 줄줄이 곱해놓으면 어쨌든 AN 곱하기 B에는 무조건 뭐만 나와? 0이 나오니까 수렴이더라. 아, 수렴이라고 해서 반대로 둘 중에 하나가 뭔가 0이라는 수렴값을 가져야 돼? 둘 다 뭐일 수가 있어? 발산일 수가 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걸 꼭 명심하면 2번에서 나옵니다. 이제 2번에서. 자, 2번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서 얘가 성질 따질 때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얘는 수렴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제? 얘를 선생님이 그냥 CN이라고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 굳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요, 봐봐. AN, BN 따로따로는 어디에도 말 없어, 지금. 그런데 AN-BN은 알파라는 값이라는 거 알지? 알잖아. 그러면 AN-BN이라는 이 통째로 하나의 CN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해? 수렴합니다. 자, 그럼요. 무한대 얘가 잘 나온 건데 얘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발산 아니고 무한대야, 무한대. 무한대로 주어진 놈은 봐봐. 뒤집으면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무한대분의 1이 얼마야? 0인 거 알지? 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무한대분의 1이 돼서 0이 들어. 그럼요. AN분의 1은 뭐 한다?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수렴하는 게 몇 개? 두 개야, 두 개.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그럼요. 이 둘이는 뭐 해도 돼? 더해도 돼. 이 둘이는 뭐 해도 돼? 빼도 돼. 이 둘이는 뭐 해도 돼? 곱해도 돼. 왜? 둘 다 수렴이니까. 근데 얘가 0이니까 얘도 지금 0이 된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나눗셈은 일단은 한번 보류해 볼게. 자, 그럼요. 이제 요 놈하고 AN분의 1이라는 놈, 그 다음 요 놈 AN-BN이라는 둘을 가지고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0 때문에 일단 보류. 그럼 어쨌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돼. 그죠? 자, 되면 더해봐. 10만 더 복잡해져. 빼봐. 10만 더 복잡해져. 그런데 여기서 둘을 곱하면 AN분의 1하고 AN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니까 둘을 곱했어. 곱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뭐가 돼? 1 마이너스 AN분의 BN이 자, 0 곱하기 알파니까 뭐가 된다고? 0이 된대. 됐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여기서 수렴하는 두 수열이 나오면 얘들은 거의 대부분 곱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사실 벌써 해버렸네? 이게 수능 문제인데. 이게 제일 밑에 나오는 6번 문제인데.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보세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요 놈은 얼마? 1이다 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얘는 참입니다. 자, 그러면 나온 김에 같이 해버립시다. 뭐 똑같은 문제니까 이게 바로 수능 문제라고 했으니까 6번 먼저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문제 다시 쓸게. 얘는 무한대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3이 아니라 2입니다. 2. 쏘리. 자, 여기 2.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자, 이때 뒤에 이상한 식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좀 전처럼 이 놈이 뭐 한다? AN 플러스 BN이 수렴하는 거 알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더. 무한대가 왜 주어졌을까? 이렇게 바꾸라고 주어진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0.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이제 둘, 동그란 B금처럼 둘이가 뭐야? 수렴. 그럼 이때 둘을 뭐 해볼까? 곱해봐. 자, 곱하니까 자, 식은 그냥 그대로 곱해서 쓰겠습니다. AN분의 BN. 자, 0 곱하기 아까 3이어도 상관없네. 0 곱하기 2니까 무조건 0이잖아. 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이걸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위에 2번째 요 문제처럼 AN분의 B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요런 것들을 구하래.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구하라고? AN 마이너스 3BN 그 다음 2AN 플러스 BN 얘가 얼마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 한 건 뭐야? AN분의 BN이지, 그치? 그냥 BN만 있으면 돼? 안 돼. AN분의 BN은 내가 알 수 있어. 자, 따라서 요 식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BN으로 나누고, AN분의 BN이니까 AN으로 나누고, 분자에도 똑같이 AN으로 나눠도 상관없겠지, 그치? 분자 분모에 똑같은 식으로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1-3의 AN분의 BN 2 플러스 AN분의 BN이다 라는 거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때? 그냥 요 모양 나오도록 분모에 있는 건 나눠준 것밖에 없어. 자, 그래 놓으니까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자, 따라서 요런 마이너스 1 되니까 자, 4분의 1이더라 거 계산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형태들로서 문제들의 기본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일단은 같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5-2번하고 6번하고 같이 풀었는데 앞쪽에 5-3번. 자, 5-3번에 보면 A에 C에 B에 요 놈이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에 자, 요 놈이면 문제에서 바로 Cn이라는 놈이 수렴이냐라는 거 참거짓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수렴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만 얘들을 가지고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면 그냥 이건 단순하게 크기. 자, 하나의 뭡니까? 극한값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N이라는 놈을 우리가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고 BN이라는 놈을 n제곱 플러스 한 3 정도로 놓으면 자, 크기 관계가 성립하니까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n제곱 플러스 1 cn n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2다 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되면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느냐? 문제 조건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이니까 요 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놈 루트 n제곱 플러스 3 n제곱 플러스 1.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 자체의 계산은 사실 다음 시간에 보면 무리식이다 라고 해서 유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걸 계산하면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세 놈의 크기 관계 성립해. 그 다음 요 놈의 극한값은 0이더라도 cn이 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요 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다 라고 주어지니까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니까 요놈 수렴이 요놈은 거짓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무리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뭐 어차피 사실 부등식도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성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놈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고 이 문제는 거짓이다라는 거 하나 더 마무리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한 이 강의 자체는 자, 수열의 극한이다라는 부분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 그 중에 성질 중에서 뭔가 둘 다 수렴할 때만 걔들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다? 추가적인 연산, 더하기도 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분모가 0 아닌 거, 요런 부분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